네, 안녕하세요. 파고다 가족 여러분. 저는 이번 5월 14일 신토익 적중 특강을 맡게 된 신촌학원의 천쌤 1타 토익 천성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다가오는 5월 14일 신토익에 대한 예상 문제 가지고요. 좋은 포인트들 한 포인트씩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히 저랑 같이 공략 잡으셔서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그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끄고 끔찍한 시험 보시기 전에 빠르게 5월, 6월 안에 저랑 같이 토익 끝내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준비한 것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준비한 파트 5 문제는요. 품사 문제를 준비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구체적인 유형은 자 보이시나요? 네, 결국 이 if절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접속사절 내의 구조를 파악하시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구조가 나오고 끝나는데요. There are 다음에 빈칸이 나왔다는 게 이쪽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함정은 뭐냐면 B 나오니까 뒤에 PP로 끝나는 게 참 좋아 보이는 거야. 이런 데서 이제 함정을 유도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거 간단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there is나 there are가 나오면 그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there are 하면 반드시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와줘야 되고요. there is면 단수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게 복수명사 고를 생각으로 보기 4개 쳐다보시고 단칼에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함정은 뭐죠? 복수명사니까 괜히 또 S로 끝나는 거 한 2개 정도 준 거잖아요. 그죠? ETS 출제자가 하는 짓이 똑같죠? 근데 우리는 이제 cancel이라고 하면 동사고 TION으로 끝나는 게 명사니까 이 2개 중에서 결국 복수명사로 표기가 됐어야 되는 것은 C다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비수동태 아닌가요? BPP 아닌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there is나 there aren't 뒤에 명사를 받아준다 해서 끝낼 수가 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전체 구조보다도 여기까지만 보면 풀렸고요. 자, 저는 근데 1번 문제를 가지고 추가적인 포인트 하나만 좀 전달하도록 할게요. 이런 데도 빈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이 should로 이끌어지는 하나의 절이 있다면 그거는 의문문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should로 시작을 하는데 물음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요. 가정법 도치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should 부분의 해석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무적인 표현 생각하지 마시고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식의 if처럼 좀 번역을 잡아주셔야 제대로 should의 번역을 잡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의 해석은 만약에 그 행사가 완전히 예약이 되어진다면 이렇게 번역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should로 이끌어지는 하나의 따로 된 절은요. if절처럼 해석을 하더라라는 거 하나 가정법 도치 포인트로서 잡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시고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준비한 문제는 부정대명사 문제입니다. 네, 사실 요즘 트렌드가 이런 부정대명사 문제는 매회 토익에서 최소 한 문제는 꼭 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번 5월 14일도 다르지 않을 거다. 분명히 최소 하나 나오겠다라는 심정으로 갖고 왔어요. 자, 일단 보시면 앞서 있는 절에서 한번 여기까지 끊어진 상황에서요. 뒤쪽에 새롭게 동사 받으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문장에 주어 자리가 출제가 된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주어 자리에서 넣어야 될 걸 한번 캐치를 해보자니 이 4개가 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each other하고 one another 요거 한번 정리하자면요. 얘네 둘 다 이제 서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상이 둘일 때 each other 써주고 대상이 셋 이상이 있을 때 one another 쓴다라는 게 살짝 다른 점이긴 한데요. 어쨌든 서로란 뜻의 명사는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얘는 절대로 서로란 뜻의 명사는 그래요. 주어 자리에는 쓸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올 수 없다를 기억하셨다가 여기 주어 자리니까 바로 B, C 제껴내시고 A하고 D 중에 정답 거를 생각으로 마무리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no one은 아무도 없다는 않다고 everyone은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정답을 해석적으로 찾아내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겠죠. 자, 볼게요. 이 브랜치 매니저가 강조를 했대요. 대절을요. 자, 이 대절 이하의 완벽한 문장이 주어 동사가 이끌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제 대절 이하의 완벽한 문장 들어오기 앞서서 수식인 투부정사가 하나 구로 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품 주문을 갖다가 제 시간에 deliver 하기 위해서 주어가 초과 근무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럼 주문들을 갖다가 제 시간에 deliver 하기 위해서 아무도 초과 근무하면 안 된다가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초과 근무를 해야 된다가 되겠어요? 당연히 기한에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초과 근무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가 맞는 문맥이죠. 그래서 2개 중에 최종적 정답은 D가 되는 이제 해석까지 갔을 때 A, D 중에 D 정답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서로란 뜻의 부정대명사는 절대로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없다. 이제 그게 메인 포인트인 문제고요. 덩어리적인 표현으로 이 정도 강조할게요. on time, 제 시간에 라는 뜻의 하나의 덩어리적인 표현이니까 그거까지 같이 가지면 더더욱 좋겠네요. 자, 바로 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동사 어휘 문제가 이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 메인 이유가 있다면 이제는 단순히 해석적으로 이거다 저거다를 보여주기보다는 얼마나 수험자들이 전치사와의 덩어리 쓰임새를 잘 알고 있느냐, 전치사와의 조합을 얼마나 잘 찝어내느냐, 이쪽으로 묻는 문제가 좀 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졌어요. 이게 넓게 봐주셔야 되는 동사어휘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 요게 좀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뒤쪽에 보시면 지금 for라는 전치사가 이어져 있고 Miss Friend 다음에 for 이하의 ing구 이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 demonstrate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주다의 의미로서 뒤에 A 지나서 오는 구조가 to be 정도가 올 수가 있지 이 A for B를 갖다가 받는 지금의 구성은 부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entrust는요. 맡기다, 위탁하다라는 뜻의 동사로서 얘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A를 B에게 맡기다라는 A to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거꾸로 표현하는 경우나 볼 수 있는데 B가 먼저 와서 누구누구에게 맡기다, 위탁하다가 오고 with 온 다음에 A가 와서 뭐뭐를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를 뭐뭐에게면 to를 중간에 수반하고요. 뭐뭐에게 뭐뭐를이면 with을 수반한다라는 게 entrust라는 동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도 for를 수반하지는 않거든요. 자, 얘는 아시죠? 얘는 자동사로서 이 자체가 뒤에 with이라든지 아니면 to라든지 on이라든지 upon 정도를 받아주는 애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뒤에 타동사로서 목적을 취하는 것부터가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소거가 되고요. A for B를 수반할 수 있는 동사는 얘였다라는 데서 문제가 끝나는 이제 그런 문제였어요. 자, 얘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A를 B에 대해서 congratulate 다 아시죠? 축하해주다라는 표현입니다. A를 B에 대해서 축하해주다. 그래서 회사 CEO가 Miss Friend을 이 계약을 따낸 것에 대해서 축하해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해석적으로 접근하시면 동의했다나 맡겼다 뭔가 다 괜찮아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for를 캐치하시고 이 연결을 잡아줬어야 되는 문제라는 게 이 3번 문제는 포인트였고요. 자, 제가 이제 다가오는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이 정도는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리스트를 작성해 왔는데요. 우리가 A for B를 수반하는 토익의 빈출 동사가 이 정도가 있더라. 이 정도는 꼭 보고 가셔야 된다. 지금 여기 나온 게 congratulate A for B가 나온 것이고 이런 다양한 동사들이 각각의 해석과 함께 쓰여서 A for B를 받더라 라는 것까지 꼭 익혀두고 가십시오. 자, 이거 베껴 적으시던지 스크린샷 떠놓으시던지 핸드폰으로 찍으시던지 꼭 캐치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네? 부탁해요, 이거 여러분. 꼭 알고 가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이거 어휘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일부러 이 어휘 문제 두 개를 좀 붙여놨어요. 방금 봤던 어휘 문제는 전치사와 A for B를 받아준다는 게 특수 포인트였던 그런 문제였단 말이죠. 얘는 뭐냐 하면은 어휘 문제인데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들어있다는 데 있어서 또 한 번의 다른 의미의 덩어리 어휘 문제를 낸 거예요. 전치사와의 덩어리도 토익이 좋아하는 어휘 문제지만요. 투부정사의 덩어리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여기 있는 표현들을 봤을 때 지금 정답이었던 B가요. 이게 투부정사를 뒤에 수반하는 대표적 형용사 표현이고, 자, 정확하게 앞에 이제 비동사까지 있겠죠. 그래서 be 요렇게 쓰여지게 되면요. 뭐뭐 할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뒤에 투부정사라는 조합 참 좋고요. 자, 보시면 그래서 회사의 이 삼림 매니저들은 의무가 있다. 어떻게 할? take courses니까요. 어떤 과제를 갖다가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강좌를 갖다가 듣거나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야생동물 그런 생물에 대한 코र्스를 갖다가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투부정사랑 연결됐었다는 점에서 정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 문제고요. 나머지 보기들 한번 보시면 이 trustworthy라는 것은 아예 뒤에 투부정사를 수반하지 않고 얘 promise 같은 경우는요. 능동태일 때는 뒤에 투부정사를 수반해서 쓸 수가 있지만 이게요. 수동태가 됐을 때 있죠. 지금처럼 be promised가 돼가지고 수동태가 됐을 때는 뒤에 투부정사를 갖다가 수반하지 않아요. 능동이 됐을 때 그냥 promised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be pp로 들어가고 있으니 이 경우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투부정사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가능성이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engaged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가 될 때 잘 들어가는 전치사 짝꿍이 be engaged 하면은 뒤에 in이라든지 with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좀 드물지만 사실 이건 토익에서는 많이 안 쓰이는 뜻이에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이제 약혼하다라는 뜻도 engage가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약혼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면 to까지 정도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토익은 종사하다나 연루되어지다라는 뜻의 in이나 with 붙어서 쓰이는 경우는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뒤에 투부정사 받는 걸 찾아보시면 유일하게 B밖에 없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투부정사의 덩어리적인 암기, 표현들, 동사들, 형용사들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시험장 가시면 이 유형 포함해서 투부정사가 뒤에 나왔을 경우에 어휘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도 있겠지만 제가 요 막바지에서 조금 더 보고 갔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 정도의 표현이 보통은 투부정사를 수반하는 BPP 표현들로 많이 출제가 되더라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해석과 함께 아 그래 이런 표현들이 내가 공부를 했었지. 아 이거 내가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난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5번쯤 쭉쭉쭉쭉쭉 정독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특히 시험장 가셔서 초반에 시간 조금 남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그런 시간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보시면 참 좋아요. 눈으로라도 그냥 한번 쭉 훑어두고 계시면 여기 빈칸 나오는 순간 어휘 문제가 나왔다 했는데 instructed가 있으면 그거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낼 수 있으니까 잘 보고 가시고 다음 문제 또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이고요. 얘는 이제 제가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건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급수식 부사라는 게 안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이번엔 진짜 나올 때가 됐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찝어드렸는데요. 제가 정확히 얘기해서 매회 나온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급수식 부사라는 유형이 아니고 사실 매회 나온다고 강조했던 건 보기의 구성이 전치사와 부사와 그 다음에 접속사들이 섞여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회 나온다라고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매회 나오는데 자 근데 이 급수식 부사의 유형이 된 것이 지금 전치사 자리도 아니고 접속사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부사 하나 남아서 이게 정답이었는데 그게 최상급 수식하는 부사야 even이다 이렇게 된 문제였거든요. 자, 좀 더 부연 설명을 붙여드릴게요. 자, 뒤쪽에 구조 보니까 이 자체가 지금 이미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지금 are required가 있고 그럼 주어 동사까지 해서 완벽한 문장이 지금 끝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들어갈 이 품사가 전치사가 될 수는 없겠죠. 얘는 뒤에 명사 하나만 받아서 수식구 만드는 건데 주어 동사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였고 although나 when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 주어 동사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 주절의 주어 동사가 또 따로 더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여기 주어 동사로 한 문장이 끝나버렸는데 접속사도 안 되겠죠. 그래서 남은 거는 even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소거법 이용해서 풀었어도 괜찮다는 건데요. 그래서 품사적 구별해야 되는 문제 쪽은 매회 나온다가 되는데 저는 이번 5월 14일에는 급수식 부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급수식 부사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심정으로 이걸 찝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 수식 부사 even이라는 게 나온 김에 잡아두시면 좋은 게요. 자, even의 뜻은 뭐냐면 부사일 때 심지어 뭐뭐조차도예요. 심지어 가장 경험 있는 의사들조차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조차도라는 해석은 최상급 해석과 잘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그 갖고 있는 해석 자체가. 심지어 가장 경험 있는 뭐 뱅커들조차도, 심지어 가장 똑똑한 학생들조차도, 심지어 가장 뭐 더러운 사람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지어 뭐뭐조차도는 최상급 연결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아주 깔끔한 수식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심지어 뭐뭐조차도는 최상급이 있으면 앞에 항상 강력한 정답 단서로 활용해서 부사 정답을 적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이런 애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좀 더 적어드리는데 최상급을 앞에서 수식한다고 강조가 되어지는 표현이 보통 우리가 토익 공부하시다 보면 이 정도가 있다라고 공부하시죠. By far only even single 그 다음에 서수들 있죠. 첫 번째로 가장 똑똑한 사람, 두 번째로 가장 똑똑한 사람 이것도 잘 쓰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었다라는 최상급 수식하는 by far 하나 예시로 보여드렸고요. 뒤에서 수식하는 최상급 부사로 ever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최상급이 이미 있고 그 뒤쪽에 있는 뭔가의 수식에 붙이면서 ever를 넣어줘가지고 최상급을 갖다가 뒤에서 써준다는 단서 표현으로 또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도 되고 뒤도 되는데 최상급 수식은요. 앞에선 이런 애들, 뒤에선 ever 이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함정 포인트가 있다면 또 이런 게 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좀 돌아가서 보시면 방금 풀었던 문제죠. 이건 최상급을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even하고요. ever가 나왔다 하시면 이게 뭔가 스펠링 비슷하고 헷갈리시겠지만 ever는 앞에서 수식 아니니 even 그대로 골라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로도 조금 더 응용돼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포인트 또 가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자, 이거 보면요. 자, 동사식의 보기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Mr. Fitzpatrick 씨가요. 주어 요청을 했습니다. 동사. 그 다음 대절을 이게 목적어절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대절은 목적어절 즉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이런 식으로 완벽한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주어 동사. 그래서 이제 이 become 잡까지 봤을 때 완벽한 문장 없으니까 이 안에 지금 동사가 들어가서 분명히 주어 동사의 이 대절의 뼈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동사로 쓰이기에 보시면 원형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제적으로 본다거나 수일치 안 되는 거 보시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request that이 나왔다는 것은요. 자, 요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제안이나 요청이나 주장이나 추천이나 그다음에 의무적인 표현 이런 거 5개의 동사를 얘기할 때 우리는 뒤에 동사 원형을 넣어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중간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된다는 원리로서 주어 지나서 should가 생략돼 있고 그 뒤에 들어갈 걸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should 뒤에 우리가 어떤 동사 형태를 넣습니까?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을 넣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들어갈 것을 잡아줬어야 되는 문제로 정답은 원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유일하게 얘밖에 없죠. 나머지는 were도 그렇고 will도 그렇고 이게 should 뒤에 올 형태가 should were, should will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투부정은 당연히 애초에 동사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더 헷갈리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be sent를 주고 하나는 그냥 send를 줘요. 그러면 이 둘 다 동사 원형이고 둘 다 should 뒤에 올 수 있으니까 이거 둘 다 원형인대로 고민을 하시는데 그래봤자 문제는 어떻게 되죠? be sent는 수동태고 그냥 send는 능동태니까 결국 원형들 사이에서 능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뒤쪽에 있는 걸 딱 봤을 때 간접 목적어만 있지 직접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사형식 동사인 send는 수동태가 돼야 된다 해서 어차피 정답은 똑같이 A가 되고 얘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응용이 되더라도 자신 있게 정답 A 고를 수 있도록 대비해 두시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무슨 얘기 했었죠? request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원리가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더라. 그 얘기를 했는데 5개 테마 뭐라 그랬어요? 그거 한번 다시 잡아 드릴게요. 자, 제안을 나타내고 요청 나타내고 의무와 주장, 추천을 나타낸다. 그렇게 5개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뒤에 대절이 수반이 되면 그 대절 이하에는 주어랑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남더라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동사로 따지면 제안, 요청, 의무, 주장, 추천을 기억하시고 형용사도 요 포인트가 또 출제가 되거든요. 형용사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필필중, 필필중 시리즈. 그래서 필요한, 필수적인, 중요한, 필필중. 그래서 necessary, imperative, essential, 중요한, important나 critical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It is imperative that에서 뭐뭐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러면 대절 지나서 와야 될 것은 주어 다음에 should 생략 때 동사 원형이다를 갖다 포인트 잡아서 푸시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인 he 지나서 와야 될 것은요. 자, 이게 should가 생략돼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어때 그러면? should 뒤니까 arrive가 오는 게 맞죠? 근데 이게 3인칭 단수니까 괜히 s 붙인 형태가 수일치가 좋아 보인다 해서 이거 고르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should 생략돼서 원형 받아주는 표현들은 동사면 뭐가 있어요? 제안, 요청, 주장, 의무, 추천이 있고요. 형용사면 뭐가 있어요? 필필중, 오케이? 필필중 시리즈가 있더라. 이 정도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또 문제 진행해 볼게요. 자, 다음은 전치사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최대한 세부적인 어휘를 좀 찍고 싶었는데, 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전치사와의 덩어리가 중요한 문제가 가지수가 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건 뭐냐면 아예 직접 대놓고 그냥 전치사 덩어리 문제를 딱 때려준 케이스예요. 지금 여기서 place가 있으면서 딱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눈에 딱 보여야 되거든요. 이 수거가. in place라는 수거가 있어요. in place. 요 관용적 표현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제 자리에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리를 뭐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이런 식의 표현이 in place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들어갔을 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CEO가 믿을 만한 매니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n place라는 게 뭐죠? 제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런 해석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믿을 만한 매니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들이 이 CEO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스태프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일종의 관용적 표현을 갖다가 한 번에 이 in place 딱딱 잡아주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하나씩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전치사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뭔가 뒤쪽과 앞쪽에 있는 표현과의 그런 덩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도 문제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in place 하나 찝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이제 이런 표현까지도 보시면 좋아요. in place는 방금 얘기했던 그 해석의 표현이고요. 이게 in place 뒤에 of까지 쓰여지는 경우가 출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in place of는 뭐뭐를 대신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여라는 뜻의 하나의 전치사 표현이고요. in place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든든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뭐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런 식의 표현이니까 요 두 개 좀 의미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하나의 전치사 표현이고 뒤에 명사를 받아서 그 명사를 대신하여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표현이에요. 자, 다음 문제 또 진행을 해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그죠? 좀 쉽죠? 그죠? 이거 유명한 문제예요. 근데 이쯤이면 나올 때가 됐다 라는 생각으로 집었습니다. 자, be committed to 있죠? be committed to는 뒤에 동사 원형을 받아요? ing를 받아요? 자, 아까 전에 제가 to 부정사를 받는 BPP 표현들 쭉 정리해드렸잖아요. be urged to 부정사, be encouraged to 부정사, be required to 부정사 막 있었어요. 근데 얘는 BPP로 끝나면서 to 부정사 받는 게 아니라 to ing를 받는다는 하나의 관용적 덩어리죠. 네, 그래서 얘를 탈락시키고 얘를 골라야 되니 이 네 개의 보기 중에서도 원형이 뭔가 느낌이 좋게 있지만 얘를 탈락시키고 우리는 ing 형태를 갖다가 골라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해석은 어떻게 잡는 줄 아시나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전념하다, 뭐뭐 하는 것을 전념하다, 그런 데 기여하다, 노력을 쏟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유닛 윌세가 가장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데 전념한다. 그런 데 있어서 노력을 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요것과 더불어서 BPP2하고 ing나 명사를 받는 대표 주자가 이런 애들이 있다를 좀 더 추가로 정리를 해왔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네들은 BPP하고 2를 받지만 ing나 명사를 받지 동사 원형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해요. 여기 명사도 되고 ing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ing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풀었던 것도 be committed to인데 명사도 되고 ing도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to 명사도 되고 ing도 되고 그러니까 다 되는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앞쪽으로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 이 부분은 뒤에 목적어를 수반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명사가 아니라 ing가 들어갔지만 앞쪽에 있는 표현 중에 뭐가 있어요? be dedicated to가 있죠? 얘도 뒤에 명사 아니면 ing 받는다라고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뒤에 명사가 왔지 ing가 굳이 오진 않았죠. 그래서 ing도 되고 명사도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ing가 된 게 뒤에 목적어 있었으니까 동명사 형태가 된 것이고 일반 명사 형태도 뒤에 목적어 없다면 가능을 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렇게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 이제 9번, 10번 두 개하고 8식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얘는요. 수식 관계가 일단 department가 주어고 to부터 해가지고 verb assigned까지가 다 수식이죠. 그래서 문장의 뼈대는 이 department가 is 동사 받으면서 결정되어질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지금 주어 동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덩어리적인 표현이고요. be yet to 부정사를 한 방에 탁 집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막바지낭사 어휘가 중요하니까 그런 쪽의 문제를 오늘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be yet to 부정사가 출제가 됐음을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얘는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거 좀 적을게요. be yet to 부정사 말고 사실은 be 대신에 have 쓰는 경우도 많이 출제가 돼요. 둘 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번역이 아직 뭐뭐 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고요. 앞에 be 동사나 have가 오고 yet 오고 to 부정사가 오는 이 세 단어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번역이 어떻게 되죠? 부서가 이 사람이 이 새로운 직원인 이 미스터 황이 배정되어질 그 부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해석을 만들어주는 be yet to 부정사가 한 덩어리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응용이 되면 이 뒤에 또 to 부정사냐 동명사냐 문제로 ing 대 동사 원형 이런 게 또 출제가 되는데 앞에 yet이 있다 하시면 이거 be 나오고 yet 있으니까 여기는 그죠? 요 이제 to 부정사 골라줘야겠죠.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의 덩어리 표현 익혀두시라라는 게 저의 이제 이 9번 문제의 포인트였고요. 굳이 그래서 다른 것들 보면서 시간 허비할 것 없이 한눈에 딱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넘버 10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아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파트 5에서 주어가 is로 시작하면 무조건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이수로 시작하는데 it이 의미가 없을 때 우리가 가져오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파트 5는 이 문장의 출발이 it이기 때문에 자 파트 6나 7이라면 앞서 있는 뭔가의 문장이 있을 때 그것이 끌어와서 지칭해 줄 만한 게 있다 하면 가져가 아니겠죠. 하지만 파트 5는 앞서 문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이 되는데 it이 나왔다는 것은 가짜 주어예요. 의미가 없는 가주어입니다. 자 그럼 가주어가 들어왔으면 반드시 뒤에 뭐가 있죠? 진주어가 있죠. 진주어는 뭡니까? 뒤에 투부정사 아니면 명사절로 진주어가 주어지거든요. 주어가 길 때 가주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주어가 있다는 얘기 뒤에 투부정사 아니면 명사절로 진주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명사절이 뭔가 되어지는 건 없지만 이 투부정사 구 보시면 요게 이게 그렇게 되면 진주어로 쓰여졌구나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주어하고 가주어까지 보시면 가주어 플러스 동사 보어 그리고 진주어에서 이미 이 자체가 사실 완벽한 문장이 구성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끼는 이 명사 앞에 빈칸 여긴 뭐냐? 사실 이 부분은 굳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만들 때 필요하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냥 it is necessary to 부정사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to 부정사가 있고 그 to 부정사 바로 앞에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는 전치사 for를 수반해서 이 to 부정사의 행위의 주체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문법 용어로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이 to 부정사에 담긴 행위가 있잖아요. 그 행위의 주체를 갖다가 앞에서 따로 for 플러스 명사로 표기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 여기서 등록을 하다 그들의 차량들을 이 보안 부서와 이 차량들을 등록하는 걸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직원들이 이 차량들을 갖다가 등록하는 것. 이 모든 직원들이 그들의 차량을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행위의 주체는 직원들이 등록을 하는 거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to 부정사 앞에 전치사 for로서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어떤 건 예시까지 담아서 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이 to 부정사 바로 앞에 for 플러스 명사를 써서 행위의 주체를 표현해 준다라는 개념이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시험을 보다가 누가 시험을 본다는 얘기죠? 그가 시험을 본다는 얘기죠. 이런 거.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세미나의 목표는 개선시키는 것이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스인데 누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개선한다는 얘기예요. 이 직원들이 개선한다는 얘기고. 여기서도 너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다가 누가 업데이트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업데이트하겠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하고 바로 앞에 for 명사로 직접적인 행위의 주체를 따로 표현해 주는 거 이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우리가 방금 풀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원래는 supervisor가 arranged 했다. to 부정사를요 바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로 이 to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가, 성과를 갖다가 이런 성과, 평가를 갖다가 체크하는 건 누가 한다는 얘기죠? 이 직원들이 그들이 직접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의미상의 주어는 항상 to 부정사 앞에 for와 수반돼서 명사를 표기가 된다라는 거 아시면 요거 자연스럽게 for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파트 5 10문제 정리해 드리고 오늘 제가 좀 노리고 덩어리적인 부분을 많이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당장에도 좋지만요. 앞으로 토익 공부하는 데 있어서 늘 오답률이 높은 게 덩어리적인 문제거든요. 덩어리 어휘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거 정리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파트 6도 한번 진행을 해보죠. 제가 이번에 준비한 파트 6는 편지 글이고요. 자, 편지 글인데 너무 길고 글자가 작으니까 좀 이제 앞뒤 자르고 내용만 보시면서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6의 기본적인 풀이 방식은 아시죠? 일단 쭉 내려오면서 흐름을 잡아가면서 빈칸 맞닥뜨릴 때마다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가면서 푼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일단 고맙습니다. 너의 7월 15일자 편지에 대해서 참 고맙습니다. 멤버십에 대해서 문의하는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되죠. 자, 일단 여기서 딱 구조를 봤을 때 여기까지 완벽한 문제 하나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회계직 종사자들의 연합, 국제연합에 대한 멤버십에 관한 문의를 하는 그런 편지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된 건데 자, 여기서 일단 이 자리 자체가 이미 본동사가 명령문으로 thank로 들어가서 들어있는 마당에 전체까지 갔을 때 중간에 접속사나 관계사 낀 게 없으니 아니 동사 개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inquires가 오면 안 되겠죠. 얘는 제껴내시고요. 자, ing나 pp나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갖다가 후치 수식하는 역할로서 가능하긴 하기 때문에 정답 후보로 남겨는 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바로 뒤에 about이 있다 그래서 수동의 형태인 pp형 과거분사나 아니면 bpp로 끝나는 to 부정사나 이런 거 낚으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inquiry라는 동사는 애초에 뒤에 about을 수반할 때는 그 자체가 능동적 자동사로 쓰여서 뭐뭐에 대해서 문의하다라는 하나의 능동형 자동사, 그냥 수동태로 안 쓰이고 그냥 이 자체가 능동태로 about을 바로 받는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about이 있다고 수동 형태를 오히려 가시면 안 되고 오히려 능동으로 동사로 쓰이니까 분사의 후치 수식이 되더라도 능동적 수식이 돼야 돼서 inquiring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의되어진 편지 아닌가요? 그러시면 안 되고 about과 함께 inquire는 능동으로 쓰이니까 분사가 돼도 능동 형태인 ing 형태를 적어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하는 그런 편지에 대해서 참 고맙다 이렇게 이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름 어려웠던 후치 수식의 준동사 유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는데 이거 무슨 문제라 합니까? 우리가 이런 거 문장 삽입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면 좋은 게 이 중간이나 초반에 문장 삽입 나올 때는 보통 바로 풀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시점에서 풀라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가 되는데 확실하게 이거다 싶은 게 잘 안 보이는 조금 이제 긴가민가한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까지 다 읽고 마지막 문제가 풀린 그 시점에 돌아가서 처리한다가 가장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허둥지둥하는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전체가 익혀지게 되면 이 시점에 이 말 들어가면 전체랑 맞는 얘기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려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넘어간다로 하시고요. 다 풀고 왔을 때 돌아가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항에서 가볼게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는요 동봉합니다. 신청 양식을 너를 위해서 라고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연례 북미 컨퍼런스를 8월 28일에 팜스프링에서 개최를 할 거다. 네가 만약에 우리 연합에 조인하기로 이번 달에 결정을 하신다면 자, 너는요 이렇게 될 것이다. 20 special 20% reduction을요 참석에 있어서 이 컨퍼런스에 대한 참석료에 있어서 20% 디스카운트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동사 들어갈 자리에 동사 어휘 출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전치사와의 덩어리인 토익이 늘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뒤에 보시면 for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동사로서 for를 바로 수반할 수 없는 complete 제껴내시고요. 자, reflect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치사랑 같이 쓰이게 되면 뒤에 on이나 upon 정도나 받지 for 받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전치사 안 받는 타동사로 쓰이거나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안 돼요. for랑 조합이 맞지가 않고 serve는 근데 for가 가능은 하거든요. 가능해요. 얘는 뭐 for도 되고 serve as도 되고 가능성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for는요. serve for가 되면 뭐냐면 뭐뭐에 구실을 하다예요. 뭐뭐에 구실을 하다. serve for라고 하면 뭐뭐에 구실을 하다. 자, qualify 같은 경우도 for가 되는데요. 얘는 뭐뭐에 대해서 자격을 갖추다 라는 해석의 동사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두 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C하고 D 중에서. 자, 그랬을 때 너는요. 특별 20% 할인에 대해서 구실을 할 거다가 맞겠어요?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가 맞겠어요. 네가 이번 달에 조인하기로 결정하시면요. 당신은 특별 20% 할인에 대한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가 맞지 구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죠. 그래서 해석까지 갔을 때 for가 가는 게 두 개가 있지만 정답은 D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됐었고요. 자, 마지막 문제 남았네요. 자, 네가 만약에 이 특별 오퍼를 갖다가 활용하기로 결정을 하신다면 그러고 싶으시다면 자, 이 편지를 갖다가 간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연합에 가입해 주세요. 자, 컨퍼런스 2주 전에 이런 식으로 끝났거든요. 자, 요거 번역하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prior to라는 거 자체가 뭐뭐 이전에 앞서서 사전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기간 단위가 붙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번역을요. 기간 명사 플러스 prior to가 되면 이 뒤에 명사하기 2주 전에 혹은 이 뒤에 명사하기 3일 전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3 days prior to the conference라고 하면 컨퍼런스 3일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2 years prior to the conference라고 하면 컨퍼런스 2년 전, 컨퍼런스 하기 2년 전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좀 그렇게 해주시면 됐었고요. 여기 또 다양하게 품사 구성된 거 보시면 제가 아까 파트 5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유형이죠. 이렇게 두 개는 접속사입니다. 네, 그러므로 뒤쪽에 와야 되는 구성은 주어 플러스 동사로 하나의 새로운 절을 이어줘야 되니까 뒤에 보시면 맞지 않습니다. 제껴내시고요. 자, in spite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얘는 뒤에 명사 하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가능성을 뭔가 살짝 볼 수는 있겠네요. 자, at least는요. 숫자 들어간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표현으로서 자, 보통 이제 토익 같은 경우에는 뒤에 숫자 명사를 많이 받아준다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at least 2 weeks prior to the conference라고 하면 컨퍼런스 2주 전에도 불구하고 조인하세요.
네가 만약에 특별 기회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컨퍼런스 시작하기 2주 전에도 불구하고 조인하세요. 제가 지금 하는 거 보셨죠? 굉장히 버벅대는 거. 이 말이 안 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없고 at least가 들어가면 적어도 최소한이라는 부사적 표현이 되면서 요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부사를 더 붙여주는 수식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오케이고 해석도 어때요? 컨퍼런스 시작 2주 전에 라는 해석이 컨퍼런스 시작 최소한 2주 전에는 조인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적어도는 의미적으로도 지금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에 혹시 연락 주세요 하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돌이켜 봐서 이제 문장 삽입 한 방에 탁 뚫어내면 되거든요. 우리가 전체 그림이 들어있으니까 금방 보인다고, 이 시점에 들어갈 말들이. 자, 이거 어때요? 우리가 회원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신규 멤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바로 뒤에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할인, 특별 할인 기회입니다 막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바로 뒤에 신청사항에서 동봉했습니다 있는데,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B번, 신청서 양식이 며칠 전에는 도착했을 겁니다 라는 과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동봉을 제가 합니다 라고 이 편지와 함께 동봉을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도착했을 겁니다 라는 식의 얘기는 맞지 않죠. 자, C번, 우리가 새로운 신청서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서 양식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빨리 하세요. 이거 딱 연결되는 거니까 정답이었고요. 자, D번, 우리가 당신을 가장 최신 멤버로서 환영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환영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미 멤버로 확실하게 가입이 됐을 때, 가입을 하셨을 때 그때 할 법한 얘기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신청서 양식 동봉했으니까 혹시 진짜로 가입하고 싶은 생각 있으면 빨리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멤버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걸 웰컴합니다 라는 식의 얘기로서 저희가 당신을 맞이하게 돼서 좋습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읽어주고 나면 다시 돌아갔을 때 한눈에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마지막에 돌아가서 봐준다로 문장 선택 유형은 뚫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특강은요, 파트 7 독해 파트고요. 독해 파트는 오늘 제가 이중 지문으로 유형 공략해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수험자들이 1중 지문보다는 2중, 3중을 좀 더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자, 그쪽으로 유형을 좀 잡아 드릴게요. 자, 2중 지문의 풀이 방식은 원칙적으로 요걸 따라갑니다. 일단 지문이 2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고 원칙적으로 지문을 푸는 순서가요, 첫 번째 지문을 한번 쭉 스키밍을 해줘요. 아, 이런 형식의 글이구나. 아,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구나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 문제 풀러 가줍니다. 그 시점까지 풀렸으면요, 두 번째 지문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과 5번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이게 열의 9지문은 깔끔하게 이 패턴 안에 들어옵니다. 네,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문에 대한 걸 한번 쭉 보셔야겠죠. 자, 양식이고요. 양식은 어때요? 양식은 있잖아, 이렇게 멀리, 너무 이렇게 시험장 가서 또 너무 또 멀리 뜨면 감독과 의심받으니까 적당히 멀리 딱 두고 이게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다 읽기보다는 큰 그림을 많이 보시고요. 구체적인 포인트라기보다는 조금 크게 이런 양식이다 정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 오늘 갖고 온 건 양식 중에서도 좀 텍스트가 많은 걸 갖고 왔어요. 이런 거 한번 할 수 있나 보려고요. 자, 이게 어떤 양식 제목을 보셔야겠죠. 이게 Security Access Code라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보안 허가 코드 신청 양식이고요. 완성된 양식을 이 사람에게 보내세요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이제 보안 허가 쪽에 대해서 신청하는 양식이에요. 자, 그래서 수령자 정보, 이 SAC는 요거의 반복이죠. 수령자 정보라고 해서 이제 받을 사람이 누구고 부서가 어디고 아이디 넘버가 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하는 액세스 종류가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신청한 건 익스텐디드 월부터 금요일까지랑 스페셜 액세스로 토요일에 한번 좀 하는 거 스페셜 액세스까지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자, 건보는 2개 중에 여기에 체크가 되어져 있고 start 날짜랑 end date니까 요 시큐리티 코드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그 기간 날짜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청자 정보고요. 이거는 아예 이 시큐리티 액세스를 받을 사람 수령자고요. 이거는 이 시큐리티 액세스를 신청해 준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또 이제 어떤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신청자는 반드시 그 수령자의 부서에
매니저나 디렉터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를테면 이제 상사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제 이메일 주소랑 서명까지 해가지고 신청을 했고 여기 보시면 좀 주요 사항 같은 경우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단서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요. 보시면 적어도 3일 전에는 신청을 좀 해야 된다. 3일 정도는 걸릴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정도가 특이 포인트로 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이메일로 그렇게 되면 6디짓 6자리의 이 SAC 그 코드를 받을 것입니다라는 얘기로 끝이 납니다. 이 정도까지 캐치를 해줬으면요. 바로 이제 두 번째 지문 가기보다는 1번, 2번 뚫어주셔서 이쪽에 대한 기억이 최대한 살아있을 때 거기에 정답이 들어있는 1번과 2번을 순차적으로 뚫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요거 두 번째 지문 좀 이따 가고 일단은 바로 1번하고 2번 딱딱 쳐주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한 추론 문제가 나왔죠. What is suggested 추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암시된 것은 시사된 점은 이에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첫 번째 지문 가서 돌이켜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으로 나와진 사람이죠? 여기에 있는 이름 중에서 여기에 적혀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 신청자 정보에 들어있는 이 SAC라는 코드의 신청자고 우리가 이 신청자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었죠? 이 신청자는 이 수령자의 부서에 매니저나 디렉터급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신청자의 부서가 지금 어카운팅 회계 부서인데 거기에 그러면 매니저 아니면 디렉터인 사람이겠죠. 여러분 매니저나 디렉터는요. 급이 leadership position입니다. 부하 직원을 거느린 상사직이기 때문에요. 매니저나 디렉터는요. leadership role이라고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서 정답으로 내줬던 것도요. 15번의 정답이 A죠. 이 사람이 leadership role을 맡고 있다. accounting department에서의. 그쵸? 요 정보 종합을 하시면 우리가 어차피 이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테스팅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A에서 이미 이 정도 정보 종합으로 찾아냈으니 굳이 이거 안 보고도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 갖고 가셔야겠죠. 그쵸?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SAC 신청 양식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입니다. 자, 네 가지가 딱 나오는데 요거는 오히려 어때요? 하나씩 체크하려고 보니까 안 되고 하다가 오히려 마지막에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 소모가 되었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중에서 네 번째 거 D 이게 어떻게 정답이 됐냐면 적어도 3일 앞서서 이 코드가 사용되기 전에 작성되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요 D인데요. 그게 앞서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나왔었냐면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마지막에 추신, 뭐 주의사항, 유의사항 땡땡 이런 거 노트 땡땡 이런 거 항상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적어도 3일은 걸릴 거다라는 거예요.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니까 이 액세스를 딱 갖기 전에 최소한 3일 전에는 신청해야 그 날짜에 무리 없게 꼬린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점을 좀 강조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답이 나왔던 것은 이 16번의 D로 패러프레이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A, B, C는 전혀 이 신청 양식 쪽에 대해서 사실로 나와준 바가 확인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됐었던 문제고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지문 1을 읽고 나서 1번과 2번을 갖다 뚫은 상태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두 번째 지문 갖다가 3, 4, 5 이제 가시면 되는데 이때는 두 가지 특수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지문 읽을 때는 있잖아. 반드시 이 지문 1과의 연결고리가 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중지문이나 삼중지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뭔가 연결고리 연계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막 그냥 완전히 상관없는 지문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3, 4, 5 중에서는요. 반드시 연계 질문이라고 불려서 이 두 지문을 다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최소한 하나에서 정말 많으면 드물지만요. 3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보통 한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두 개가 보통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신청서 양식을 우리가 읽고 1, 2번 풀었어요. 그럼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이어서 가보시면 두 번째 지문 읽고 3, 4, 5를 푸시면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지문 보니까 어떻죠? 이 사람 이름부터가 벌써 연계점이 보이죠. 이 빅토리아라는 사람은 첫 번째 지문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양식에 대해서 결국 코드를 받게 될 직원이었어요. 회계부서 소속에. 자, 그 사람에게 누가 보내는 거죠? 이 담당자죠. 이 신청서 양식 작성하셔가지고 이 담당자한테 보내세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코드 받을 사람한테 날리는 지문입니다. 그럼 대충 어떤 스토리일지도 아마 예상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거겠죠. 너 신청한 거 승인되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너 신청한 거 거부되었습니다. 이런 게 아마 유력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스토리 예상한 채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어때요? 너의 이 스페셜하고 익스텐디드 액세스에 대한 것 요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입장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요. 너는 사용해야 됩니다. 제공된 액세스 코드를요. 너의 회사 카드랑 같이. 그 다음 너의 코드가 6자리고요. 자, 그 다음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빌딩을 normal hour 이후에 그럼 다음 스텝을 갖다 따라 주십시오. 라고 해서 뭐 깜빡거릴 때 뭐 카드 넣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죠? 스토리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인스트럭션 쓰고 스텝이 나와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흘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굳이 막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읽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두 문단이 더 남았네요. 자, 네가 만약에 SAC를 잘못 입력하게 된다면 라이트가 빨간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빕 울릴 것이고 오케이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나와 있구나. 자, 네가 만약에 우려사항이나 이슈들이 있으시면 네가 여기 빌딩에 있는 동안 그러면 전락 주세요 전화하세요 하면서 끝나고 있는 그런 형식의 지문이다. 이렇게 큰 그림만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3, 4, 5를 뚫어내시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만 돌아가서 좀 더 꼼꼼히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독해할 때는 좀 빠르게 큰 그림만 잡는 거예요. 자, 그럼 17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미스 셔먼 씨가 SAC 그녀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녀가 입력을 하는 그 SAC가 유효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이제 유효함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입장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스텝 부분에 있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보시면 먼저 오렌지 라이트가 깜빡 거리기 시작을 할 건데 네가 그러면 이제 SAC를 갖다가 넘버 패드에 6자리 입력을 하면 그게 이제 그린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가 됐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유효함을 알게 되는 것은 이 라이트 색깔이 오렌지에서 그린으로 바뀔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잡아주는 정답은 요 4개 중에서 A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조명의 색깔이 바뀔 것이다. 그거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이요. 이건 남 문제라는 점에서 주의하시고 아닌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Security Management Office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이에요. 자, 그럼 사실인 걸 우리가 남 문제 요즘 추세가 좀 그렇거든요. 아닌 거 하나 찾기보다는요. 있는 거 3개 찾을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건강해요. 네, 이게 가장 확실해. 없는 거 하나 딱 찾아내겠다 하면 오히려 더 걸리거나 확실하지 않게 긴가민가한 경우가 많아요. 있는 거 3개 찾을 생각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A, 팩스 머신이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요. 자, 제가 이 3, 4, 5번 중에서는 뭐가 출제가 되는 구간이라고 그랬죠? 연계 질문이 출제가 되는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 3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에서 2개는 반드시 연계 질문일 거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굳이 연계 질문이 아니었으니 그렇게 되면 이 2개 중에 반드시 연계 질문이 한두 개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 풀 때는 야 이거 연계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정도는 가진 채 문제를 끝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두 번째 지문만 보고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지문에서 단서가 있으면 보시는 건데 우리가 팩스 넘버라는 것은 이쪽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지문에. 첫 번째 지문에 보시면 팩스 넘버를 제시하면서 갖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확인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쪽에 있어서 정답 포인트로서 적어도 그렇게 되면 얘들은 아니겠다 싶을 거예요. 있는 거 3개 찾는 거니까. 자, 그다음 after hour access를 갖다 제공한다는 두 번째 지문 쪽에서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 빌딩을 갖다가 after normal business hour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음 스텝 따라주세요라고 해서 normal hour 끝난 다음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액세스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허용을 시켜준다는 거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B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번 직원들에게 코드를 갖다 액세스 코드를 갖다 발급해 준다는데 지금 전체 스토리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 너 승인됐습니다. 발급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보안 절차를 새로운 보안 정책들을 갖다가 도입을 했다. 이번에 저희가 보안 정책을 뭔가 업그레이드 했어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시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닌 거 D 확인이 안 되는 D가 정답이 되면서 끝나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19번입니다. 자, 요것도 분명히 마지막에 연계 질문이 하나 더 나올 가능성을 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얘도 지금 보는 과정에서 연계성이 좀 들어있었고 얘도 결국 풀어보셨으면 느꼈겠지만 연계 질문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이 사람이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이 예상이 되어지는가 기대가 되어지는가 문제고 이거는 이제 앞쪽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 사람이 그 코드를 신청했던 날짜가 October 7th부터 해가지고 November 2nd까지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때 이 빌딩에 들어갈 수 있는 접근권 허가권을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코드다라는 식으로 두 번째 지문에 나와줬으니 요거를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이제 만료가 될 것이라는 것도 너의 마지막 워킹 데이 때 되면 만료가 될 것이다. 너의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결국 이 카드가 만료가 되는 이 액세스 코드가 만료가 되는 혹은 이 사람의 일이 끝나게 되는 그 날짜는 다
동일 날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엔드 날짜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정답이 되면서 이 19번에 그쪽에 있었던 November 2nd 바로 똑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확인해 보시고 정답 찾았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연계성이 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1지문 읽고 1, 2번, 2지문 읽고 3, 4, 5번. 이게 가장 좀 단기 메모리 살려가지고 조금 끊어가는 느낌으로 갈 수 있어서 너무 그렇게 overwhelming한 기분은 안 들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끊어가는 느낌으로 이중 지문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숙달화 하시면 앞으로 2중, 3중 푸실 때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5월 14일 대비의 신토익 적중 특강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리뷰하는 또 논란 종결 특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신촌학원의 RC 천성배 강사였고요. 다음 논란 종결 특강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자, 시험 잘 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